다음에 모실 교수님은요, 음악회보다 더 아름다운, 예, 더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요. 김병기 교수님이신데, 여러분이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보시나요? 예, 거기에도 출연하셨고, 현재도 중앙일보에 예, 글을 쓰시고, 작년에도 오셨어요. 저희 오셨어요? 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을 때 저도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태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남거든요. 오늘 아주 유익하고 한시의 매력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셔볼까요? 교수님. 네, 강의 온다고 양복도 좀 입고 그러고 왔는데 그냥 시원하고 좋아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햇빛이니까 상당히 조명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헤어날 수 없는 매력. 그런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저는 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제가 한무는 사람이잖아요. 유모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내적 인품 또한 모나지 않는 인품을 가지.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매력과 모나지 않은 인품을 가진 이 사람이 오늘 그 강의를 바람을 맞으면서 할 테니까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졸립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제가 사실은 근 7년 됐죠. 서울에서 그 한시 강의를 해달라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강의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들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근데 이제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이미 밝혔으니까 저도 별 수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우무라이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주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시 강의를 지금 몇 년째 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다가 답사를 가면서 저기 중국에 이제 서안 쪽 가가지고 거기를 보면서 내가 이 대목에서는 우리 한시 선생님인 김병기 선생님한테 배운 시한수를 안 할 수가 없다. 나가면서 그걸 책에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이홍준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보니까 책을 안 읽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와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금년 5월하고 6월은 서울, 부산, 제주도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여기 또 공주 오라에게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1984년에 공주 사범대학 시절에 공주대학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공주에서 횟수로 16년 만 15년 선생님을 하다가 1999년에 전북대학으로 옮겨갔는데 제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 여기 우리 제자들 둘이 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셋이 와 있고 그래서 아주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에 한글만 쓰면 됐지 무슨 한자가 필요하느냐, 한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듣기도 전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모르고 한시를 도외시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느끼시고 알고 가시면은 아마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짧은 시 긴 여운. 그래서 여운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장르로 나눠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건너뛰면서 좋은 것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첫 번째는 여운은 그리움으로 남아. 뭔가 한시의 여운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노래를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은상 선생님이 쓴 시조인데 그 시조도 우리 한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뉘라서 저 바다를 밑이 없다 하시는 거. 백천길 바다라도 닿는 곳 있으려만 임그린 이 마음이야 그릴수록 머우이다. 좋지 않아요? 두 번째 하늘이 땅에 이었다. 지평선 같은 거 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어 있다. 가면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이 땅에 이었다. 끝 있는 양 알지 마오. 가보면 멀고 멀고 어디 끝이 있으리요. 임그림 저 하늘 같아 그릴수록 머우이다.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시의 정말 좋은 부분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다처럼 깊은 그리움 얘기했어요. 하늘처럼 먼 그리움 얘기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깊고 먼 그리움을 노래 위에 얹노라니. 표현하고 싶은 정의는 끝이 없고 곡조는 짧아. 그러니 곡조는 짧을지라도 남아 울림 들으소서. 이 남아 울림 이게 바로 여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또 제가 한 노래 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려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먹었죠. 이게 마이크는 들었죠. 그러면 뭐 생각이 나겠어요. 노래방 생각해서 계속 노래 불러볼까 봐서 그냥 이제 노래를 않고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곡조는 짧을지라도 남아 울림을 좀 우리가 가져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보면은 동심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심초라는 노래 다 아시죠? 꽃잎은 하염없이 하는 노래 아시죠? 근데 저는 다 아시죠라고 하면 당연히 네 알아요 라고 할 줄 알고 물었더니 요즘 젊은 학생들은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동심초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심초 알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동심초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 그게 무슨 풀이야 뭐야 이래요. 근데 동심초라는 노래는 원래 당나라 때 유명한 기녀 시인인 설도라는 사람이 춘망사라는 노래 셋 중에서 제3수를 번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설도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분 차이 때문에 표현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막 그리웠고 그 앓는 사랑의 감정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남자도 알아. 자기도 그 설도가 좋고. 그런데 드러내놓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냥 받아놓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답신을 바로 말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도라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전에 이제 한두 번 답신을 했겠죠. 근데 정말 자주 답신을 하고 싶은데 안 오니까 관심을 끌으려고 이 사람이 편지지를 만들었어요. 편지지를 만들었는데 한옥 집에 가보면 문종이로 문 바를 때 장식을 요 가을철에 문에다가 단풍잎도 넣고 국화꽃도 오래도 넣고 그런 거 있죠.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듯이 편지지에다가 꽃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답장이 안 오네 이게. 그러면 좀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이 풀잎 길다랗게 자란 풀잎을 꺾어다가 그것을 매듭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면서 혼자처럼 푸념을 한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은 못 맺고 이 풀잎상이나 가져다가 편지 종에다가 이런 거나 붙이고 있는 이런 일만 하고 있을까. 어우 짜증나. 그 사람이 짜증나 소리를 안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야 나는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풀잎만 맺고 있는 거야. 여기다 붙이려고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동심초인데 바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동심결이라는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무늬를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을 때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동심결을 만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풀잎을 묶어 가지고 엮어서 붙여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메모 보낼 때 이런 거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런 내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노래를 보면서 이 시 여기 이 시 한수름 불결 동심인 공결 동심초 한 사람 같은 마음 사람 마음은 맺지 못하고 빌공자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되이 동심의 풀림만 맺으려는 거 해서 마지막에 한갓되이 풀림만 맺으려는 거로 끝났다 그 말이죠. 동심초 이게 바로 동심초라는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끼리 이 동심초 가사가 그렇구나 라고 한 것만 해도 하나 지금 얻으신 거예요. 소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심초 뭐 얘기 나오거든.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는 모른다고 너는 그것도 모르지 라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서 가르쳐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동심초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설도가 만든 그렇게 해서 문이 넣기 시작한 편지지가 나중에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저렇게 아름다운 편지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설도전 설도가 만든 편지지다 해서 설도전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설도라는 사람은 당나라 중국에 기생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한 사이고 그래서 남녀 간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공개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환경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서양하고 중국이나 한국하고 시의 차이가 뭐냐면 서양 시는 연애 시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것도 사실은 연애 편지다 그 말이죠. 연애 편지. 그 남녀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아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남녀 간에 주고받은 시가 거의 없어요. 부부 간에도 주고받은 시가 거의 없어요. 대신 뭐가 많느냐?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많아요. 시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평양 기생이 있어요. 평양에. 기생했는데 기생 신분이니까 어느 날 남자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지고 그 남자 멋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멋있다 해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아무리 멋있더라도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데다가 모나지 않은 인품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결국은 보내야 해요. 그래서 송정인, 보낼 송, 정든 사람을 보내면서라는 시인데 제가 한글 파일도 다 보냈거든요. 저기 실내에서 할 줄 알고 한글 파일로 보내고 그걸 나눠드리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어야 생존을 하는 거예요. 예.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적자 생존이란 말이 좋은 말은 들으면서 적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적으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 잘 보십시오. 대동강은 다 아시겠죠? 대동강상, 대동강 위에 송, 사람을 정든 사람을 보내다 보니 양류, 이건 버드나무예요. 천사는 양류나 버드나무가 실처럼 늘어져 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 1000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있으면 그 씨를 꼬면 뭐가 되겠어요? 밧줄이 되겠죠. 그래서 버드나무 늘어진 실가지를 가지고 밧줄 삼아서 이 가지바라고 불개인 멜개자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해도 묶어지질 않네. 이게 바로 요즘 나온 밧줄로 꽁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별수 없이 보내야 하잖아요. 보내면서 하는 이 말. 함루안간 함루간 먹음을 한 눈물루 누난 볼간 보다 또 먹음을 한 눈물루 누난 눈물 머금은 눈물 머금은 눈으로 눈물 머금은 눈을 바라보다가
단장인 손 단장인 창자가 장이 끊기는 사람이 장이 끊기는 사람을 보냈네 라는 시.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시를 들으시면서 외울 생각을 않는다든지 기억을 생각을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해요. 그냥 쉽잖아요. 앞에는 뭐예요? 함누안, 뒤에도 함누안, 그 중간에 볼간자 하나. 이게 볼간자가 또 뭐예요? 위에가 손수잖아요. 밑에가 눈목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간이에요, 간. 그러니까 함누안, 눈물 버금은 눈으로 눈물기 글썽글썽한 사람 서로 바라보다가 단장인 송 단장인 애가 끊기는 사람이 애가 끊기는 사람을 보냈네. 이 한시의 매력이 글자 10억자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얼마나 깊은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문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들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하나도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 하면은 만만한 게 국화옆에서 이런 거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 줄 알고 떠나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이런 것만 우리 시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우리의 시적 문화유산은 한글시만이 아니라 한문시에 엄청난 게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그 퇴직 전 지금 이 서영주라고 우리 학생은 지금 저 글자가 뭔 자인지 몰라서 그런지 적자를 못 하니까 찍으려고 그러는지 옆에 보고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 뭐 재판 받는데 재판을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뭐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 10분을 하고 그다음 바로 재판이 이어졌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그래요. 교수님 그 이명박 대통령 죄도 많이 졌는데 10분 동안 어떻게 모두 발언을 해요? 10분 동안 어떻게 모두 발언을 하냐 이거예요. 걔는 모두로 올로밖에 모두로밖에 모르거든요. 모자는 무릎 쓸 모자에 머리 두자, 머릿말 첫머리 발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모르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학생들이 1학년 입학을 했어요. 1학년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문을 배워야 한다. 한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시큰둥해요. 아, 한글만 쓰면 됐지 한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자꾸 이쪽만 쳐다보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쪽도 좀 바라봐야겠네.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 영어 배웠지? 그랬더니 네. 그래. 너 투 부정사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학생이 대뜸하니 알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투 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막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투 부정사 용법 말고 투 부정사를 왜 그거를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노나 낫도 안 들어가잖아. 근데 왜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헐. 그제서야 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원형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투 부정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자의 부정은 안이불자를 쓰는 부정이 있고 부자 밑에 입구자가 들어있는 부정이 있다. 안이불자의 부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입구자가 붙어있는 부정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부정이다. 그런데 투 부정사 할 때의 부정은 안이불자다. 입구자가 붙은 게 아니고 안이불자다. 그럼 무슨 뜻이겠느냐. 품사, 투 플러스 원형동사니까 원형동사라 봤을 때 그거는 동사인 줄은 분명히 알아. 동사인 줄은 아는데 그 문장을 해석해 보지 않고서는 아직 그게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몰라. 투 플러스 원형동사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동사이지만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몰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알아? 정해져. 내가 해석을 해본 뒤에야 아 이거 동사 명사적 용법이구만. 아 이거 부사적 용법이구만 하고 알게 돼서
비록 그 원형은 동사이지만 그 문장 내에서 아직 무엇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품사라고 이것을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해요. 아주 친절하게 자분자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교수님 제가 여학생이세요.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투부정사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만약 선생님께서 지금 교수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라고 영어를 했으면 얼마나 쉽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명사정용법, 형용사용, 부사용법 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면은 뭐가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진짜. 민주란 말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민주주의. 그런데 민주가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막 알긴 아는데 뭐라고 할 줄을 몰라요. 뭐라고 할 줄을 모르면서 삼권 분립이 돼 있고 무슨 뭐 언론 자유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쓰는데? 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백성민 주인주. 그래 백성이 주인인 나라야. 그게 민주주의야. 네가 무슨 삼권 분립이니 뭐니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민주라는 글자가 백성민 주인주라는 건 알면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쉽게 이미지가 명료하게 뜻이 들어오는데 한자를 안 배워놓고 보니까 너네들이 전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채 그냥 뜻을 알기는 알죠. 근데 짐작으로 아는 거예요. 민주란 말은 대강 저런 뜻이 다더라. 한때 굉장히 유행한 말 가운데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주 엽기적인 그녀 알지? 예. 저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조금 엽기적이었어요. 약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선물이라고 하나 들고 왔어요. 기억해?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교수님 어떻게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계룡산에 갔는데요. 갔더니요 거기 막 잔해가 한시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 잔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학생 눈에는 그 한시만 보였는데 거기에 든 그림이 19금 그림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복 입고 이렇게 갓 쓰고 했는데 그 그림이 약간 이런 요상스러운. 그거를 나한테 선물은 엽기적인 친구예요. 그만큼 순진했던 거지. 한문만 나오니까 한시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 한시 나온다 해서 갖다 준 거예요. 이태백이 그 월화독작이 술자이니까 월화독작이라 좋은 시였어요. 한시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인가가 그 그림에다가 좀 얄궂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엽기적인 그녀란 말이 유행할 때 학생들한테 엽기적이란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좀 이상스럽고 좀 그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엽자가 수렵할 엽자다. 사냥할 엽자. 수렵시될 엽자. 기자가 기이할 기자. 그래서 다른 모든 가치는 필요 없고 기이함만 사냥하고 다니는 거. 요상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 그거를 엽기적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진짜 한자만 하면 이렇게 쉬운데 근데 그런 단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지진이 제 고향이 부안이에요. 부안.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 진앙지가 우리 동네예요. 시골집에. 그 동네 이름이 진동리예요 또. 근데 그때 진동리는 참진자에다가 고을동자 참다운 동네라 진동리인데 대뜸 사람들이 하더는 얘기가 거기 진동호는 진동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예전에 지진 났을 때 유발 지진이 있고 촉발 지진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유발이란 말을 모르고 촉발이란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발이나 촉발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도토리 취재지 뭐 똑같은 말 아니야? 전혀 다르단 말이죠. 유발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도록 작용을 한 거예요. 한때 그 수산공사에서 여기에다가 뭐 물 집어넣고 해갖고 지진 났었잖아요. 울산이가 어디에서. 그건 유발 지진이에요. 사람이 유인을 해서 유발을 시킨 거예요. 촉발은 지네들끼리 부딪혀가 나는 게 촉발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을 알고 들으면 정말 쉽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짐작되고 뭐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 문해력이 최하위예요. 요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재미없어 하고 못하는 이유가 읽어봤자 뭔 말인가 모르니까. 지네들끼리 쓰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헐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로 있어요. 그런 말을 쓰는 데다가 그래도 우리 말 자체도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어와 한글을 구분을 못해요. 한글은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 알파벳 24글자가 한글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에 중국으로 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중국 가다 보면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추천서 쓰러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 학생 이름이 순수 한국말로 지은 이름이에요. 세니예요, 세니. 박세니. 근데 예전에 김세니도 있었어요. 얘는 그래도 박세니라 괜찮은데 예전엔 김세니도 있었는데 와갖고 저 중국어로 써야 되니까 한자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한자 이름이 없잖아요. 없지, 없대요. 그러면서 저 순수 한국말인데요. 한국 이름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김병기 써놓고 야, 내 이름은 그럼 한국 이름 아니냐? 그랬더니 그제야 헐, 선생님 이름도 한국 이름이네? 그래서 걔 이름을 한자로 지어서 써줬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착각을 많이 해요. 한자 한글은 24자 알파벳이에요. 기억년 디귿니으로 까야오요 오는 거. 그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세 종류예요. 하나가 고유한 한국어, 순우리말, 나라, 우리, 미나리, 개나리, 나들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살아 있는 것이 위레어, 담배, 호텔, 뭐 스크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한자어예요. 한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한자로부터 온 언어가 그 한국어가 70%가 넘어요. 그런데 한자어에서 된 언어를 가르치면서 한자를 전혀 무시하고 가르치니까 한글만 써놓고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생이 선생님한테 세배 와가지고 어우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쑥대머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쑥대머리 하는 노래가 있어요. 춘향가에 나오는 거. 그 학생들한테 야 이게 우리가 고전도 좀 듣고 그래서 그래라 쑥대머리 노래를 정도는 알아야지. 근데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쑥대머리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여러 치다 보니 교수님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쑥대머리래. 그래서 쑥대머리라는 그게 아니고 봉두난발이라는 말 알아? 근데 그 말은 들어본 거예요. 봉두난발. 근데 그걸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몰라요. 쑥대봉, 머리두, 흩어질 난, 털발. 쑥대처럼 막 쑥대는 빤듯이 자라질 않아요. 막 엉켜서 자라요. 쑥대처럼 엉키고 그런 머리를 쑥대머리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그것도 봉두난발에서 온 말이야. 라고 얘기해서 쑥대머리 가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더니 정말 그 짧은 가사죠. 의미가 깊거든요. 근데 하나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읽어봤자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이나 우리 책을 읽어본 분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예 독서를 안 해요. 학생들 독서율이 빵점이에요. 그리고 뭐만 보느냐? 뒤네들끼리 낄낄대는 짤만 봐요. 짤이 뭔지 아시잖아요.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요. 형편없단 말은 아시죠? 형편없다. 저놈의 집안 형편없는 집안이야 그러잖아요. 동생 놈이 지가 잘났다고 형편을 안 들어주면 그게 바로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동생이 형 말을 들어줘야 하는데 동생이 지가 잘났다고 형편을 안 들어주면 형편없는 집안이다니까요. 좀 추워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온다 보니까 제가 늦둥이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28인가? 네. 아, 한문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뻐하는데 요즘에 집에 와 있어요. 논문 쓴다고. 내가 온다 하니까 막 문 앞까지 따라나오면서 아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반말을 하거든. 예. 다른 사람 반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 근데 막 대문 낱개가 따라나오면서 아빠 하지 마. 가게 해서 아빠 하지 마 그런 거. 뭘 그랬더니 하지 마. 아재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아빠가 그 아재개 한 번씩 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그게 웃는 거야 웃어 주는 거지 하지 말아야겠는데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네. 네. 그래도 이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 학생들 진짜 공부를 못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자녀분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 대부분 자녀일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한문을 가르치세요. 정말 한문을 가르치세요. 금년 아니다 내년 한 2월쯤에서 정말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미리 광고를 할게요. 네. 책 제목이 뭐냐면 자식 가르치려다 부모도 함께하는 한문 공부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보다 더 재밌어. 재밌게 해서 한문을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을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자를 인식을 다시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써도 내년에 나옵니다. 꼭 가서 보시면 아 세상이 달리 보일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아까 그 소개하신 분이 중앙일보에 제가 칼럼을 쓴다는 얘기 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 써요. 2번 써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서예 작품 하나하고 그 서예 작품으로 쓴 한자 구절을 풀이해서 쓰는데 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통병 환자거든요. 다 내 팬인 줄 알고 막 갖다 집어도 모두가 내 팬인 줄 알고 갖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많아요. 많이 봐요.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이 한자에 대한 인식과 서예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은 바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 책을 내보려고 그러는데 한자를 배우시면은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우리 동네 신동에 있어서 신동. 근데 그냥 신동인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 덕택에 그 실화입니다. 실화. 아버님 덕택에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었어요. 천자문을. 그리고서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야말로 한자말로 과목성송 눈이 지나가면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저기 국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 좀 가난해서 책을 안 사주니까 동화책 같은 거 막 보고 싶은데 그러면 소공녀만 한 10번도 더 왔을 거예요. 그거 하나 돌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책을 못 보니까 새로이 걔가 계약을 해서 책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국어책, 도덕책에 막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보는데 한 번, 2번 읽고 나면 다 외웠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월광 소나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장님 그 피아노 치고 있는데 베토벤이 산책 나갔다가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장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오빠 누나가 있고 그 현장을 보고서 자기가 한국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한 누나가 이 정도 이 피아노를 치실 분이면 이건 베토벤 선생님 아니고는 못 치는데 하고 베토벤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내가 바로 베토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베토벤 선생님 여기서 뵙다니 막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 받고 거기서 한국을 더 타려고 하더라니까 거기서 베토벤이 즉흥곡으로 친 게 바로 월광 소나타. 막 달빛이 탁 비치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국어책에 나왔는데 이 황홀한 광경 속에도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지금도 그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그러한 그것을 다 외웠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은 상당히 좀 오만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할 게 없더라고요. 국어 시간 가면은요, 하는 게 비싼 말, 반대말 다 해보잖아요. 낱말, 뜻풀이, 비싼 말, 반대말 찾기.
근데 보면은 반대말을 만들어도 제가 맞아. 아, 이자가 한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겠네. 발전? 그럼 당연히 돼보겠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막 싸웠어요. 선생님이 조금 한자가 틀리다고 그러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백일장대 이런 거 다고 상 타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상장을 다 모아놔가지고 돌아가신다 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 가지고 있는데, 영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통신표를 카톡을 한번 보내줘 볼게. 봐봐. 아. 그냥 수수수수수수수 이게 봐봐. 근데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그때? 25.5kg야.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25.5kg면 얼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 저기 뭐지 유니세프 같은데 그거 할 때 막 아프리카에 삐짱 발라갖고 그 눈속들하고 팔이 막 붙어 있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게 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등 아니면 안 했거든요. 시험 보라고 하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1등하고 상 탈 거니까. 굉장히 좀 껄끄럽게 들리세요? 예. 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이제 함수, 연립방정식 이건 책상 앞에서 앉아서 풀어야 하는 공부예요. 근데 나는 책상 앞에서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5km 걸어다니면서 그냥 영어 단어 같은 거 그렇게 외우고 집에 오면 나무를 해야 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 뗄라고 해야 하고 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여린 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집안일도 그러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또 공부하고도 1등을 했었는데 2학년 되면서 이제 풀어야 하니까 책상 앞에 안 앉으면 못 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체력은 안 되고 떨어져가지고 참 그 사춘기를 슬프게 보냈어요. 정말 나는 왜 이래 왜 이럴까 이런.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요즘에 이래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면 조금 알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한자예요. 단연코 한자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한자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좋은 한자를 왜 우리가 안 쓰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박정희 탓을 해요. 박정희 때 한자를 안 가르쳐서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로 하여금 한자를 못 배워가고 안 배워야 한다고 세뇌를 시키고 한자를 싹 없애버리고 신문에서 한자를 없애고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라 라고 한 게 누구냐면 미 군정청이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해요. 미 군정청에서 그런 거예요.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됐는데 1945년 11월 8일 날 미 군정청 법령 제2호로 선포한 게 바로 한글 전용법이에요. 그 당시에 광복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혼란스러운 그때 필요한 법이 경제에 대한 법 제1호가 화폐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생활해야 하니까. 근데 경제에 관한 거, 치안에 관한 거 얼마나 많은 법안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한글 전용법을 법령 미 군정청 법령 제2호로 선포를 하냐고요. 걔들은 다 알고 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다. 조선의 문화가 미국 문화보다 훨씬 높다. 이 고급 문화를 가진 백성들을 우리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갑자기 조선보다 높은 문화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면 조선의 문화를 빼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자로 모든 역사와 전통 문화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문만 빼내고 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생 독립국이 되고 만다. 전통 문화가 없는. 그거를 가지고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 미 군정청에서 한글 전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한만 그랬느냐? 북한도 똑같이 했어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스탈린이 특별 명령으로 김일성이한테 3년 이내에 한자 다 없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한자를 없앴어요. 그 3년 만에 북한은 한자가 한 글자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교과서, 신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관습이 남아있어서 신문이라 썼어요. 강제를 못하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북한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1965년에 김일성이 한자를 전부 다 다시 살려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3,000자를 가르쳐요. 지금도. 그 결과 조선 왕조실록을 남한보다 훨씬 먼저 번역을 했고 고려사 이런 책도 전부 다 북한이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걸 번역하고 나니까 남한에서 이제 가져다가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왜 그랬냐 하다 보니까 편리할 줄 알고 했는데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전통 문화가 말살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자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 관성이 붙으니까 계속 한자 써야 한다 쓴다 싸우다가 결국은 한자를 안 쓰는 게 좋다는 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지금 한자를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정말 느끼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만 있으면 이게 세계적인 우수한 글자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글 우수한 문자예요. 세계 그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우수한 문자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한글은 한자와 함께 쓸 때 10배 이상 값어치를 내요. 문해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언어는 문자는 알을수록 좋아요. 아니 세계의 문자는 크게 두 종류예요. 그 둘로 나눠요. 강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바람도 자네 이제. 세계의 문자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뜻글자, 하나가 소리글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소리글자가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소리글자는 소리글자대로 과학적인 그 장점이 있지만 뜻글자는 뜻글자대로 엄청 장점이 있어요. 엄청 장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 인물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초간본 책을 갖다 주면서 제가 우리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대학에 이제 그 영문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나보고 김 교수는 뭔 이 시대에 한자 쓰자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저 셰익스피어 그 초간본 갖다 주면 지금 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고대 영어라서 절대 못 읽는데. 거봐요 못 읽잖아요. 근데 논어는 3,000년 전 책이거든요. 근데 한자 말고 논어도 있고 역정도 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뜻글자가 가진 장점이에요. 3,000년 전에도 뿌리는 뿌리 근자 하면 돼요. 바람은 바람풍자 하면 돼요. 그때도 바람풍 지금도 바람풍. 뜻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소리 글자는 소리로 전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바람이라 했던 것이 보람이 됐다 이렇게 답하네. 조선시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그잖아요. 지금 부리 해봐요. 누가 알아들어요. 뿌리라 해야지.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달라요. 경상도 사람들이 가면 달리기를 쪼쭈발이라고 그래요. 전라도에는 단박질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 유학 시절에 유학생 체육도 열었는데 경상도 친구가 오더니 김쌤 쪼쭈발이는 누가 하노? 쪼쭈발이는 누가 하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쪼쭈발이가 뭐야? 그랬더니 쪼쭈발이 모르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박질 그랬더니 일부러 그랬더니 그럼 단박질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지역 근데 한자로 쓰면 달릴 포, 달릴 주. 시간적으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글자면 다 통한다.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한자가. 근데 그것을 같이 쓰면은 전 세계에서 뜻글자가 가진 그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세계에서 최고 과학적인 소리글자인 한글의 장점을 써서 양쪽의 장점을 다 살렸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가나 문자가 좀 있죠. 근데 일본 가나 문자는 우리 한국어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걔들 조금 흉내는 내는데 정말 이 우수한 한글과 한문을 함께 써서 잘 쓰면은 세계적인 문화국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해갖고 전통 문화도 다 사라지고. 아니 추사 김정희 선생이 뭐 추사체를 창조한 대단히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고 말로는 잘해요. 근데 추사 글씨 갖다 줘 이게 왜 좋아? 왜 명필이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최고 인텔리겐차라는 교수들한테도 지가 그 전공을 아는 사람한테 추사 글씨를 갖다 주면서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 글씨라는데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1%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문화 선진국인 것 같아도요. 문화 선진국이 아니에요. 한류가 떠가지고 뭐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국가인 것처럼 희미한 착각 속에 밝아오는 저 창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문화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전통 문화를 다 까먹었어요. 몰라요. 예. 중국이 뭐 우리 한류가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막 한류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정말 희미한 착각 속에 발가하는 창피해요. 중국은 우리처럼 한류는 없지만 걔들은 한풍, 한자 바람, 전 세계 중국어를 보급시키고 있잖아요. 말을, 공자학원.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보급시키고 중국의 전통문화, 중국은 서예를 초, 중, 고등학교에 일주일에 1시간 내 2시간 이상은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화를 이제 유럽 문화를 제치고 자기 중국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도 다 중국 거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중국의 예속된 역사를 다 바꿔놨잖아요.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마이뚜나 이런 들어가가지고 중국 애들 전애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걸 보면요 눈이 뒤집혀요. 눈이 뒤집혀. 이미 북한은 중국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뭘 줘야 해요. 좀 그거는 걔들은 주잖아요.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는 아주 미몽 꿈을 꾸면 야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히 남북 통일이 될 거야. 이거야말로 희미한 착각 속에 정말 창피해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냥 들어오는 게 중국이에요. 바로.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건데 우리 누가 들어주겠어요. 걔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고구려 고조선까지 해서 발해 전부 다 중국의 땅이었다고 변방국가였다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 독일어로 번역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시진핑이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을 중국에 속국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물적 지원까지 다 해줘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니 그게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걔들 못 살 때가 다 이런 지원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북한이 통째로 넘어가게 되겠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중국 사이트나 이런 데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영어로 된 거는 볼 줄 아는데 아무도 볼 줄을 몰라요. 젊은 애들도. 그러다 보니까 먼 발치로 뭐 영국, 이탈리아 이쪽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가까이 있는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한자를 정말 그리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문화가가 되기 위해서도 한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일단 맛보기 이렇게 멋있는 시를 한 번 한 다음에 야 진짜 한시가 좋네 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한자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쩌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바로 한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자를 가르치자.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된다. 이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네, 이게 중국시인데요. 좀 중국시 한 수 해볼게요. 네. 이게 두목이라는 사람이 증별이라는 시예요. 증별, 줄증자. 이별에 앞서서 주는 시예요. 근데 이 시를 근데 여성한테 준 거야. 근데 그 당시 여성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기녀예요, 기녀. 근데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두목이라는 사람은 아주 깔끔했어요. 좀 왜 기녀들이라 해서 사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 요즘엔 안 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막 질척질척하니 막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고슬고슬하게 맑은 물이 뚝뚝 떨어지게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주에 있을 때 어떤 여인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발령이 나갖고 딴 데로 가게 됐어. 그래서 야 너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 당시는 이제 뭐 기차도 없어서 멀리 떨어지고 나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지은 시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정하지, 다정한 사이지. 각자가 오히려 각자예요. 도리어 각자. 당신과 나 굉장히 다정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자는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무정. 우리 다정한 사이인데 오늘 이별 앞에서 오히려 무정한 듯이 아무 정이 없는 듯이 그러고 있네? 라고 첫 수를 띄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어차피 헤어져야 해. 어차피 헤어져야 해. 헤어져야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빠 가지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정말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끔. 나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어. 괜찮아. 편안해 가셔. 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자,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 다정한 사이인데 이렇게 무정하게 앉아있지?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무정한기는 한데 옛날 같으면 술잔 놓고 우리 뒤 얘기할 때 막 아재 개그도 하고 깔깔대 웃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늘 웃음은 안 나온다니 그런 거예요. 우리 다정한 사이인데 무정한 듯이 앉아있으면서 오직 느낄 수 있는 것은 술동이 준자 앞전자. 술동이 앞에서 웃음소자 안이불자 이룰성자. 웃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무정한이 썰렁하니 앉아있으니까 근데 웃음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뭔 분위기인지 알겠죠? 해보신 분은 알아. 근데 이제 뭔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뻘쭘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던 촛불 옆에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촛불이, 납촉이 바로 촛불이에요. 밀랍납자, 촛불 촉자. 촛불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수류 마음이 있어가지고, 환자에서 오히려란 뜻이에요. 환자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애석하게 여길 이별별. 촛불이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이별을 애석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놈들 마음속으로 엄청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무정한 듯 저렇게 앉아있네 하면서 촛불이 옆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체인수로 도천명. 사람들이 그렇게 뻘쭘하게 앉아있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 날 될 때까지 소리가 안 나옵니까? 에? 아니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촛불이라는 놈이 옆에서 눈물을 툭툭 촌농 떨어뜨리고 새벽녘까지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서양의 뭐 하이넨지 이런 사람 바이런이 사랑시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 시보다 한 사연 더 깊잖아요. 이런 시들이 중국 시를 우선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시 중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 하나,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었어요. 왕족. 근데 서족이어가지고 몽혼, 꿈속으로 달려간 나의 혼 그 뜻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꿈속에서 당신 곁으로 달려간 나의 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래 안부. 이게 이것도 남자가 한번 정만 들여놓고 안 오니까 이제 근래 안부 문여하. 요즘 안부가 어떠세요? 여하 어떠하시냐고 묻고 싶어요. 내가 있는 곳은 월도 사창은 비단 창가에. 우리나라는 종이로 발라요. 문을. 종이가 좋으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종이가 나쁘니까 비단으로 발랐어요. 그게 바로 사창이에요. 비단 창가에 달이 왔어요. 다른 비단 창가에 이르렀는데 첩한다. 첩은 자기가 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는 나쁜 의미의 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해서 자기를 낮춰 얘기할 때 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 사극 보면은 왕비도 왕에 대해서 신첩은 그러잖아요. 그 전원이라는 뜻이에요. 달빛은 비단 창가에 달빛은 와 있고요. 저는 저의 한은 많기도 해요. 라고 한 다음에 이 한많은 여인이 만약에 이 약자가 같을 약자가 아니라 만일 약자예요. 만약에 사역동사예요. 뭐뭐로 하여금 몽혼 꿈속을 헤매는 나의 혼으로 하여금 행유적 귀신은 발자국을 안 남기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봤잖아요. 파묘 귀신 발자국 없이 미국까지 쫙 가잖아요. 간뚜껑 열자마자 발자국 안 남기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이 꿈속의 혼이 행적,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자취적자,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네 집 문 앞에 돌길은 이미 모래가 됐을 겁니다. 왜? 내 발길로 다 닳아져 갖고. 좋았어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네. 이런 시, 얼마나 깊습니까? 이런 시. 예. 그다음에 이제 황진이의 시도 너무 멋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하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들만 그런 감정이 있었느냐? 유성룡 선생 시예요. 유성룡 선생. 간중문, 대나무로 된 문. 이게 대나무 울타리를 지어놓고 대나무 울타리 사이에 이렇게 문이 좀 있던 그런 문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냥 편안하면서도 새우 춘강상에 봄 강물 위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요. 새우. 예. 이 새우 그 소금구이 새우가 아니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전산 강릉으로 보이는 저 앞산은 그 담백하기가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담담하게 한 가운데 장차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들라고 그래요. 풍경을 항상 생각. 가랑비는 오고 강 건너편으로 산은 있고 근데 그게 포얗게 안개처럼 피는데 이제 저녁 어둠까지도 살금살금 밀려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불견의중인 기다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뜻 속에 있는 내 의지 속에 의중에 있는 의중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채로 매화자결하기라 매화꽃만 스스로 피었다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의중인이란 말. 뜻 속의 사람. 이 말도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잠삼중이야. 잠삼중. 사람들이 장삼중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의 시를 보면은 너무나 눈물도 많고 정이 많아요. 정의를 막 주체를 못해. 예. 예. 아주 그 모범적인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자면 저 같은 사람. 막 그 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 심중사 마음속에는 항상 사연이 있어. 의중인 자기 의중에는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 안중루 눈에서는 항상 눈물을 머금고 다녀. 그래서 당신은 이 중자 세계에서 삼중이라고 했어요. 이런 의중인 이 심중인 이런 중자를 넣어가지고 나온 노래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옛날 노래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아시죠? 그 노래의 본래 제목이 몽중인이에요. 몽중인 꿈속의 사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했죠? 뭐 제목이 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꿈속의 사람 우리도 꿈속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패러디해 갖고 지은 최남선의 시조가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져서 소리하니 오마지 않으니까 일도 없이 기다리죠.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여러분들 그런 적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저는 토요일 날마다 그래요. 문 열어놓지는 않는데 카톡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허전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보면 아무도 안 보내. 토요일 날쯤 되면 그때 이제 저한테 누가 다정한 카톡을 보내주면 그 사람 점수를 따는 거예요. 잘 들었지? 예. 토요일 날 일을 쉬다 보니까 예. 그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이것도 세안도인데 넘어갔는지 다시 안 돌아가네. 이것도 이 그림을 다 봤죠. 이 그림 월화 정인도라고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뭔가 수작을 걸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요거를 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못 읽어. 못 읽고 읽을 생각도 않고. 근데 요거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 이게 뭐라고 써진다면 월침침 야삼경 그 다음 구절 양인심사 양인지라 달은 침침하고 밤은 삼경 깊었는데 두 사람 마음을 두 사람이 서로가 안 해?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두 사람 마음을 두 사람이 서로가 안다는데
근데 이런 시들을 시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그걸 몰라. 그 조금 있다가 제가 저기 가서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다음 주쯤 복날 첫 복날 칼럼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태묵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태묵 선생님 혹시 그 전화번호 하시면 한번 뿌려주세요. 그게 이제 그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림. 근데 그 그림도 아무도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정말 잘 그렸다라고는 했는데 거기 시를 해석을 해볼 때 생각을 안 했더라고. 근데 시를 해석해 봤더니 와 놀랐어요. 이 시대하고 딱 맞는 시야. 그래서 그걸 칼럼을 하나 쓰려고 아마 게재하게 되면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우는 사색으로 담아. 요즘에 이제 전부 다 그 검색만 하지 사색을 않잖아요. 근데 이 시한수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지 이거를 좀 한번 느껴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주의가 시인 관서유감이라는 시예요. 책을 읽고서라는 시인데 이 시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서유감이잖아요. 책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책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어. 반무방당의 일감계 반무 일항무자예요. 반일항의 네모진 방자는 네모진 연못에 하나의 거울처럼 연못이 열렸구나. 그랬더니 연못물이 너무나 맑다 보니까 천광운영이 공배 하늘빛과 그림자가 그 속을 떠다니는 게 너무 맑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어. 물한테 너 어쩌면 그렇게 맑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요 차 수원지에 위에서요 살아있는 퐁퐁 솟아나온 샘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관서유감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이 시를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그래서 한마디만 설명해줘 금방 알아요. 독서를 사람은 평상시에 살다 보면 욕심을 부리느라고 마음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 미워하느라고 흐려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질 수도 있다. 저 연못 물이 또 흐려졌는데 흐려졌던 연못 물이 다시 맑아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유지에서 들어온 새물 살아있는 물 퐁퐁 묻혀놓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희석돼서 맑아졌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도 흐려질 수 있어. 욕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 흐려졌던 마음이 생수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책.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 네 마음이 다시 저 연못물이 맑아지듯이 네 마음도 맑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와요? 여기만 알아들었어. 크리스마스가 와야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크리스마스가 와요. 이분은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한 해가 가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 알아들어갖고 저를 바라보면서 아 하셨어요. 저를 지금 치과 의사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수를 보세요. 첫 번째 수가 이거고요. 두 번째 수가 작야 강변에 어제 저녁 강가에 춘수생 봄물이 생겨나더니 어제쯤에 강가에 비가 몽땅 왔어. 생겨나더니 몽충 몽자 이불 몽자 충자가 채울 충자 채워짐을 입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거함이 큰 배가 일모경 한 털처럼 가벼워졌어. 비가 오니까 물이 불어나가지고 향내 왕비 추이력 향내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비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줄곧 헛되로 앙자 소비할 빗자 헛되이 소비했는데 뭐 물이 없으니까 배를 밀고 다니느라고 헛되이 힘을 썼는데 차일 비가 온 오늘은 강 한가운데에서 배가 자재행 자유자재로 떠다니는 거야. 이건 또 독서하고 뭔 관계냐고요. 어제까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뭘 몰라. 맨머리로 세상을 살았어. 빈머리로 세상을 살았어. 그럴 때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더니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차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쉬워졌어. 요 얘기단 말이죠. 관서유감 책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연못에 흐려진 연못이 맑아지는 까닭 정신수양이죠. 그 다음에 지식함양 배에 강물이 불어나니까 배가 저절로 떠가는 이런 상황 이걸로 비유를 해서 주의가 시를 졌다 그 말이죠.
요 시를 보면서 저절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사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좀 가르치면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야 이게 봐라 이게 비가 물이 없는 데서 배를 그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랬더니 아이 근데 그러면 뭐 배 사공이 많으면 배를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도 있잖아요. 그러지 그 말도 있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사공이 많아가지고 힘을 합치면 배를 산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 에라이.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했다. 아 그래요 했는데 이 정말 사색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색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많아요. 요거 아야 다 좋은 시라서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요즘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갖고 어떤 학생 하나가 최근에 가르친 학생가 임용고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중국어 선생님을 하려고. 근데 이제 뭐 1년에 한 10명씩 뽑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가가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하는 그 해에 갑자기 중국어 교사 한 명도 안 뽑아버려. 1년, 2년 전에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두 번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음 먹고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뽑아버려요. 얘가 완전히 황 해갖고 너무 허무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막 눈물 저한테 이렇게 왜 울러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예? 와서 이제 또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는 제가 이 시를 즉흥으로 진짜 이 시를 한 줄 써가지고 주면서 해석을 해줬더니 이제 더 우네. 예. 근데 이게 뭔 시냐면 나세찬이라는 사람 시인데 구나 선달 아하지 그대 군자에 그대는 어찌하여 선달 먼저 잘 나가고 달할 짤자 통달한다 도달한다 그치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대는 어쩐 일로 그렇게 먼저 잘 나가는데 나는 어쩐 일로 이렇게 터덕거려 늦어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거든. 딱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추국춘난 가규시라 가을 국화와 봄 단추가 피는 철이 다르니라. 다 말이 필요 없잖아. 요 구절 하나 추국춘난 가규시라. 봄 가을 국화와 봄 단추가 피는 시절이 같으니라 다. 그런데 말이다. 막도 당년 저기 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지금 합격했다고 어사와 개수나무로 꽂아주잖아요. 그거 꽂은 사람들 지가 지금 잘났다고 막도 말하지 말아라. 당년 이해에 먼저 개수나무 가지를 머리다 꽂은 그 어사와를 꽂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어. 구름 낀 밤하늘이야. 별 볼 일 없어. 에? 왜냐하면 광안 유유 최고지. 저 달나라에 가면 최고 높은 개수나무는 저 달나라에 따로 있어. 지상에서 1등이어서 과거 좀 봤다가 여기다가 개수나무 꽂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높은 개수나무는 저 달나라에 따로 있어. 너 그거 따.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이 시를 나사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훈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일척 고송 제탑저 한척 남지단 외로운 소나무가 탑저 이 밑저자입니다. 밑저 탑 아래에 있네. 매는 소나무가 탑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탑고 송저 불상제라. 탑은 높고 소나무는 낮아서 불 안에 서로 제자 가지를 할 제자 서로 가지런하지 않아. 탑은 높고 소나무는 요만하다 그만이에요. 가지런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군 막위 송장단 그대여 여기 청은 브리즈 그 말이에요. 그대여 막위 말하지 마시오. 뭐라고 소나무가 기인이 짬리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장단을 이야기하지 마시오. 송장 타일 탑안져라. 소나무가 자라고 나면 자란 다른 날에는 아마 탑보다도 소나무가 더 높을걸? 탑이 낮고 소나무가 높을걸? 소나무 송장 타일 소나무가 자란 다른 날은 탑이 오히려 낮을걸? 너 지금 1, 2년 늦었다고 터덕대지 마. 슬퍼하지 마. 네가 저보다 더 나중에 잘 자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제
제가 또 한글씨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시가도 그냥 김병기 치면은 그 영화배우 김병기만 나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김병기하고. 예. 근데 거기다 서예 김병기를 쳐보셔야 해요. 그러면 한문 김병기를 치거나 그러면 막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제 보면은 우리가 저런 분 강의를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분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저 양반 되게 잡벅이다 막 그러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를 진짜 즉흥으로 조선 한지 좋은 걸 해가지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나도 이제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징징대고 있는한테 막 가만히 좀 앉아 있어. 거기서 가서 그걸 써가지고 예쁘게 이제 낙관 도장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가 이거 봐라 하고 설명을 딱 해줬어요. 이름을 듣거나 이 자식이 더 우네 이제 엉엉 우네 이제. 그래서 많이 울어라. 그래서 한참 울고 보내면서 한번 꽉 안아주고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잘하겠습니다. 호흡 가더니 한국과학중앙연구회 장학생으로 합격해갖고 지금 다시 공부하겠다고. 공부해서 저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학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잘 나가는 대학원이잖아요. 거기에 합격이라고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또 올 생각 말을 하고 진짜 안 와. 나 찾아온다고 시간 버리지 말고 올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 진짜 안 와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 한 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필양말이라고 중앙일보에 쓰는 칼럼이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냥 다른 거 치지 말고 필향말리만 치세요. 그럼 지금까지 쓴 거 140몇 개가 딱 떠요. 그리고 매일 월요일 날, 화요일, 목요일 날하고 떠요. 근데 그 칼럼을 쓰면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두 사람 전화가 참 이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갖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저를 이 얘기를 않겠지만은 교수님께 제가 어렵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제 감정은 좀 표현을 해야 새로운 힘을 얻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 부부 이혼하려다가 교수님 책 글 읽고 이혼 않고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고 끊은 적이 있거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 한 수가 정말 시리에 빠진 젊은이들한테 말로 입으로 그냥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것보다는 이 시 한 수를 딱 설명을 옛날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보더라. 그러니까 너는 소나무다. 탑보다는 너게 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봐 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는 정말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데 다 빼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그림하고 이걸 보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뭔 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석성 계의견 해석됐으니까 보세요. 도로고 난초 같이 그랬으니까 도르 성질은 굳세고 단단한 것, 난초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한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은 난초, 남성은 돌로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데 돌이 딱 그 남자를 이렇게 난초는 땡볕에서는 못 자라잖아요. 근데 바위나 돌틈 그늘이 지어져야지. 그래서 난초는 돌에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네. 땡볕에서는 못 자라니까 그늘도 지어지니까 남자가 뻐기는 거야. 당신 말에 내 덕에 살아. 내 그림자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웬걸 마지막 글 도르 모습은 오히려 난초에 의해서 정해진다네. 지가 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저 혼자 놔두면 벨보질 없는 돌덩이에요. 근데 그 옆에 난초가 하나 나중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도 되고 아름다운 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남편은 돌입니다. 아내는 난초입니다. 근데 난초가 돌 본다고 생각 마세요. 그 희미한 착각하지 마세요. 돌의 모습은 남편의 난초에 의해서 정해져요. 부모는 돌입니다. 자식은 난초입니다. 부모가 자식 다 내가 인마 돌봐줘 너 잘한 거야 라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부모 모습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니 시 한 수가 그냥 우리 배우고 느낄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밤새도록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시가.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건너뛰고 이 여우는 풍류로 담아. 근데 풍류로 담아 중에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거
조선시대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예. 저는요 우리 제자들도 있지만 중국 시문학이 전공이에요. 김삿갓의 시를 볼 때마다 이분한테 시 원고를 돌아다니면서 다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모아줬다면 중국의 이태백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시인이 됐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를 보면은 이거는 김병현이 쓴 걸식이란 시예요. 걸식. 걸식이 뭔지 알죠? 밥 빌어 먹는 거. 밥 빌어 먹는 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어느 산속 시골 마을에 아이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부부가 마침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에 너무 가난해서 그 집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주간 그릇을 쏘가지고 둘이 지금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김삿갓이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이고 우리 먹는 거라니 죽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나눠 드십시다 하고 자기네들이 먹던 죽을 갈라가지고 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소나무 깍 잘라가지고 다리만 붙인 거 거기다가 주간 그릇을 다 가지고 내왔어요. 그놈을 탁 바라보면서 김삿갓이 지은 시예요. 네 다리진 다리각자 네 다리진 소나무 송반에 죽죽자 이게 죽죽자 가운데가 쌀밑자가 있고 가운데 가지 양쪽에 뽀글뽀글 되잖아요. 죽이 뽀글뽀글 끓는 모양 되잖아요. 이게 죽죽자 이게 사각 송반에 주간 그릇이 있는데 요놈의 죽이 얼마나 묽은지 천광운영이 공배예요.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밑에 다 비치는 거예요. 지금 걸시가는 주제에 지금 그런 낭만이 있단 말이죠. 붙이는 비치는구나. 그런데 주인은 옆에서 막 이것밖에 못 들어 너무 죄송해요 하고 미안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인이시여 막도 하지 말아라. 도자는 말씀 설자 말하지 마시오. 무안색 안색이 없다고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아예 청산 보수래라. 나는 지금 청산이 물에 탁 비친 모습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풍류 이 정도 풍류가 있게 살아야 좀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도 멋있게 살 거 아닙니까? 에? 이 풍류가 우리 한시인데 요즘에 근대 시 가운데 이런 풍류가 있는 시가 어디가 얼마나 있어요. 맨 연탄불 차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예. 그 연탄재 차지 마라는 안도현 시인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저기 가서 만나갔는데 안도현 시인을 만나갖고 내가 안도현 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더냐. 라는 시 그걸 내가 보고 그 시하고 비슷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그랬더니 김 교수님 뭐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연탄불 잘 타고 있다. 번개탄 함부로 넣지 마라. 그랬어요. 연탄불 잘 타고 있는데 노파씨 자꾸 번개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막 웃고 그랬는데 그 현대 시도 좋아요. 안도현 시인도 대단한 시인이죠. 김용택 시인도 대단한 시인이고. 그런데 그 시보다 이 한 시가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요 시 한 수 더 보겠습니다. 눈이란 시요. 눈. 올겨울에 눈이 내리거든 이 시라고 생각하십시오. 눈. 천왕붕호 이남붕. 붕자는 무너질 붕자인데 황제가 죽는 것을 붕이라고 그래요. 붕어하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천왕 하늘나라 황제 황자 하늘나라 황제 호자는 그 퀘션 마크예요. 의문사. 하늘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나 땅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나 붕. 여기도 호자가 붙어야겠지만 7자로 맞추느라 뒤에 호자는 생략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나 땅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나. 돌아가시니까 뭘 해야겠어요. 다 상복을 입었어. 그래서 만수천산이 개 피복이야. 온갖 나무와 온갖 산이 다 다겠자. 피 입을 피자 상복 복자. 온갖 나무 온갖 산이 다 상복을 입은 하얗게 눈이 왔으니까 에? 명일약사 양례조 내일 만일약자 만일 태양양자 태양으로 하여금 와서 조문하게 한다면 문상하게 한다면 가가첨전 누적적이라 집집마다 처맛 끝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겠네. 아니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나와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을 보면서 하늘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나 땅나라 황제가 돌아가셨다. 온 산이 대지가 전부 다 상복을 입었네. 아이고 내일 태양이 와서 문상 오면은 집집마다 그냥 처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겠고 눈이 녹는 이런 시적 센스와 느낌 이 한시 속에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 수도 없이 많은 책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2월 말에는 자식 가르치려다 부모도 함께한 한문공 그걸 사서 보시고 그 수도 많은 한문 이 시를 재밌게 풀이한 것은 내년 말에 사서 보세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제가 유튜브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예, 유튜브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이태우 선생님한테 주소 알려드리면 들어가서 보세요. 예. 놀면 뭐예요? 공부를 하셔야지. 예. 예. 이렇게 멋있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건 제가 지은 시인데 다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다오를 깨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사오를 좋으면 저기 뭐야 또 애도하며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여우는 비분 관계로 남아 낭만했고 사색했습니다. 비분 관계로 남아 하는데 요거 이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에 대한 것이 다음 주 초봉단 나갈 거예요. 개그림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 여기 이게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매천 황현 선생님이 자살을 하면서 쓴 시 세수 중에서 세 번째 시예요. 근데 매천 황현 선생이 자살하는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의 그 당시 이제 조선 말기 3대 한학자가 있죠. 매천 황현 선생, 김태경 선생, 소호당 김태경 선생,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그 이건창 선생 이런 3대 한문 선생이 있는데 그 김택영 선생이라는 분의 그 소호당 전집 여기 이 양반은 나라가 망하니까 두보 시집 한 권 들고 중국으로 망명해가 중국 가서 한국 한시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남쪽에 가면 남통이라는 가서 보면은 워낙 한문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남통에 지금도 이 김태경 선생 연구소가 있어요. 한국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문집에서 요 이야기를 써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요 시 이야기를 발견해서 제가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융이 4년 7월에 1910년입니다. 7월에 일본이 마침내 드디어 한국을 병탄해 버렸죠. 8월 달에 현이 이 황현을 얘기 문지 그 소식을 듣고서 비통해가지고 슬프고 아파서 불능 음식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날 어느 하루 저녁에 절명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시 4편을 짓고 난 다음에 또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자식과 동생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만들어서 놓고서 놓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가사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가 됐다고 죽을 만큼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막 의리가 있어갖고 이렇게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의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 나라가 양사 500년에 선비라는 사람을 길러낸 지가 500년이 됐는데 조선 500년 동안 선비를 기른다고 길렀는데 망국지일에 나라가 망하는 날 무일인 사난자 이 난자가 틀렸습니다. 이 난자입니다. 그 어지러울 난자. 나라가 국난을 당했을 때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픈데 이 나라가 망한 소식을 듣고서 한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체가 나는 너무 한스럽고 슬프겠는가. 그래서 나라도 죽여야겠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위로는 하늘에 대해서 죄진 거 없고 아래로는 이 땅에 대해서 죄진 거 없는데 아래로는 내가 평소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책을 배반한 적은 없이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명연장친 내가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긴 잠을 자게 된다면 양각 통쾌 그 또한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조 물과비 자식들아 동생들아 너희들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그 유서를 쓴 것을 마친 다음에 인독약하지 독약을 끌어당겨다가 자기 목구멍 안으로 하지 내려부었다 그 말입니다. 내려부었어요. 평명에 다음날 새벽에 집안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형님 방이 이상한데 동정이 없는데 하고 이제 깨달아갖고 동생 황원이가 분지 형님 이상한데 하고 형님 방으로 달려가 봤더니 이미 돌아가실 직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유소원 혹시 더 하실 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황현이 하는 말이 오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단가시 오소서야라 내가 할 말을 내가 써놨으니까 그것을 읽어보거라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나는 이 부분을 좀 정말 가슴이 아팠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얘야 사기 불이호와 죽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구나. 음당 음약시
독약을 마실 때를 당해서 이구자 삼 나도 독약을 입에다가 댔다 떼었다를 3번 했다. 3번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바보스럽지? 라고 하더니 문득 숨이 끊기고 돌아가셨다. 나이는 56세였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나도 무서워서 독약을 마시려고 보니까 입에다 댔다 뗐다를 3번 했다. 그리고서 나는 죽는다 하면서 마지막 지은 시가 이제 이게인데, 내수를 지었는데 내수 중에서는 이 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조수 애명 해약빈, 새와 짐승들도 슬프게 울고 바다와 산도 얼굴을 찌푸렸구나. 근화 세계 무궁화 이 세계 이 우리 땅은 이 침륜 이미 가라앉아 망해버렸으니 추둥 엄권 회천고할세, 가을 등불 아래서 책을 덮고 천고의 우리 역사, 천고 지난 우리 역사 세월을 가슴으로 품을 때, 회고할 때 난작인간 식자이라, 지식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지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내가 지식인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냥 대강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식인이란 이유로, 지식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가, 지식인으로서 내가 왕을 잘못 보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가, 지식인으로서 내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망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일까. 나는 시를 짓고 돌아가셨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다 지식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학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 대학을 다녔으니까 큰 학문이잖아요. 대학을 다녔는데 과연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래 나도 지식인이었어.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먼저 챙길 게 아니라 조금은 세상을 생각을 하고 내 아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너는 누구보다도 이익 챙기고 잘 살래 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수 신문에 쓴 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을 때 제가 뽑은 게 됐어요. 결리망이라고.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세상이 됐다. 이로움 앞에서는 끝까지 의로움을 좀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마지막에 이거 난작인간 식자인, 여러분들도 다 지식인이니까 이 세상을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이 구절을 가슴에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서 너무 아주 행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올 때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가봤자 강사라도 많이 안 줄 것 같고 대강 하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하게 됐네. 아까 선생님 그 세안도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한번 아 그거 이 얘기를 하기로 하면 그것 한 2시간. 세안도 한번 좀 비춰주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어떤 지대를 좀 세안도. 진짜 세안도 이 얘기를 하려도 정말 이 국보 108호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귀향을 갔어요. 여러분들 귀향 가면은 막 연속극 같은 거 보면 그잖아요. 이 통나무로 만든 가마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칼 차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귀향 가면 다 그렇게 가는 건 줄 아는데 3천만 원 왔어. 안 그래요. 서울 장안 벗어날 때만 조금 이제 뒤인 척하고 가. 그래갖고 서울 장안 벗어나면 이제 호송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가는 사람이 나 저기 해남으로 며칠 날 갈 테니까 알아서 거기 오세요. 그래요. 실제로. 그럼 각자 찾아가요. 달아서. 그래서 이제 추사도 그렇게 갔어요. 가면서 별별 이야기를 많이 남기고 가지. 이제 전주에 와서 하는 얘기 5만. 추사는 정말 5만 투성해서 그 당시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남 대흥사에서 초이서다 만나고 그러고 제주도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내면 풀어날 줄 알았어요. 이명박이도 그랬잖아요.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1년 가도 오란 말을 않고 2년 가도 오란 말을 않고 이게 한 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까지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갔어. 제주도까지. 근데 3년 지나면서 아무도 안 찾아가요. 왜? 아, 추사는 끝났어. 세상 인심은 그런 마다 그런 거다. 가 복권주기는 끝났어. 왜냐하면 경주 김씨였잖아요. 안동 김씨가 알력통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동 김씨가 잡았으니까 추사는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딱 제자 한 사람, 이상적이라는 사람. 그 사람만 찾아와요. 그나마 그냥 빈손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그 좋은 자료들, 책들, 소화용품 그 사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서 선생님 접촉하시죠. 이 책 보세요. 중국에 지금 한참 뜨는 핫한 책이거든요. 갖다 주지.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세한연우 지송백지 후조. 날씨가 추워져 보니까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거. 낙엽이 지지 않는다는 걸 알겠구나. 내가 어려운 적 보니까 진짜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겠구나 하는 뜻에서 자기가 살던 집이 이렇게 안 생 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중국 그림 쪽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고 소나무 잣나무 두 그루씩 그리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이 뒤에 발문을 쫙 붙여서 그 내력을 글로 써가지고 발문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상적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상적은 저걸 받고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도 자네들도 선생님한테 저런 걸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잘 들으란 말이야.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그래갖고 중국에 가서 이 뒤에다가 종이를 계속 이어가면 중국의 최고의 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바로 우리 선생님 최근 작품입니다. 보신 대로 평가를 좀 써보세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말 좋은 평들을 쫙 쓴 것이 16개나 있어요. 발문. 그 발문으로 인해서 이 그림은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근데 이것을 일본 놈이 또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돌아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려고 이 그림을 낸 게 아니고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아요. 그리고 이 글씨도 정말 글씨를 아는 사람은 이 글씨를 보는 순간 아, 역시 추사는 도사다.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정적을 본 사람이 글씨가 기가 막힌 글씨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글씨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생각에 여기에 찍힌 도장 하나를 찍어놨어요. 여기 이것 보고 이제 장식 도장이야. 이 장식 도장인데 이 도장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이렇게 새겼어요. 장무 이자가 말무자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지 말자. 뭐 서로 잊지 말자. 그러니까 너 정말 고맙다. 오랫동안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 도장을 일부러 새겨가지고 여기다 찍었단 말이죠. 이 그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 생각은 김병기의 생각, 장무상막 이 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이 멋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사실은 진짜 사랑하고는 말을 안 해. 말. 아니 잊을 사람한테 잊지 말자고 하는 거지. 그런 말 왜 해? 그래서 제 시예요. 제 시 저게 장무상망이라는 제목의 제 시. 왜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거였던. 근데 이 세안돼에 대한 이야기 기법부터 저 글씨에 내려가며 일본 사람들 가져간 내력 그다음에 그걸 되찾아오는 과정 등등등 이야기하려면 또 감동적인 얘기를 2시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또 질문 없어요? 네. 이해하신 분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신 분은.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필양만리 우리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역사 한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또 지식 권위자시고 또 서예가세요. 서예가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아주 타고난 재주가 굉장히 아주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우리 그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광개토대왕 그 비에 대해서 비문에 대해서 일제가 그걸 좀 조작하고 한 것을 증명 그 조작됐다라는 것을 일본은 아니라고 해요. 조작 안 했다고 끝까지 우겼는데 끝까지 밝혀내신 분이 우리 김병기 교수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시죠. 이렇게 정말 한자를 속일 수가 없어요. 김병기 교수님 앞에서는. 정말 올해 그래서 작년에 모셨고 또 올해 우리 윤유혁 교수님이 오늘 좀 못 오셨는데 윤유혁 교수님이 다시 올해 또좀 초대하자 해서 이렇게 오늘 모셨는데 정말 들어도 한 씨가 인생을 바꾼다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 씨 정말 딱딱한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한 씨 잘 한문 공부를 못해서 잘 한문이 들어가면 아주 미리 아주 그냥 그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풀어서 해석하시면서 또 개그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재미있는 한시라는 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강의 훌륭하셨고 우리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블로그에다가 작년도도 광개토대왕 비 그 훼손한 걸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우리가 유튜브도 나갔고요. 오늘도 유튜브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방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상성 달밤 이야기 치면 유튜브에서 치면은 내일 아침에도 또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저희가 이거 정리하려면 또 며칠 걸려요. 그 우리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블로그에다가 그 네이버나 다음에 다 이렇게 그 티스토리 그 저 다음 같은 데는 그리고 네이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급하신 분은 다시 보기 하시려면 내일 또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공산성 달밤 이야기 이렇게 치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정말 그 하늘이 굉장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필양말리가 하늘도 아마 그런 향에 취한 거 아닌가. 그 오늘 일기예보도 굉장히 저도 저 밑에서 그 방문자 센터에서 할까 아니면 여기서 할까 굉장히 아침까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 김병기 교수님이 오시는 걸 하늘도 알았던 것 같아요. 향내를 맡은 것 같습니다. 네, 향내에 맡고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저 사진 한 것들 좀 여기 올라오셔서 그 앞에는